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소개받은 윤석천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기업 환경에서의 태계 활용이라고 제목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이제 일반 기업 이제 학교에서 있지 않은 일반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제 입장에서 제가 사용하는 용도와 그러다 보니까 또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쉽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을 간단히 해보자면은, 일단 논문이라든지 이런 어떤 학술적인 용도가 아니라 그냥 기업체에서 일반적인 공문이라든지 이런 걸 작성할 때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한번 보자. 그냥 제가 사용 용도에서 한번 보자는 거. 특히 기업에서 보통 일하다 보면 이제 바쁘고 충분한 시간도 없고 일적 자원이 부족해서 항상 바쁜 입장에서 그냥 대충 써보자는 측면에서 어떻게 써볼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라텍을 이제 쉽게 쓸 수 있느냐, 쉽게 쓸 수 있는 편법들이나 꼼수이 없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초보자가 어떻게 하면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느냐. 사실 저도 초보자고 아직까지도 중급자로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꼼수만 계속 찾다 보니까 이게 실력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또 어떻게 보면 여기 오신 분들이 물론 굉장히 잘 쓰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이 엑스퍼트를 넘어가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사실 지금 처음 접하시는 분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써볼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시도록 그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들은 뭐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팩스라든지 외부로 보내는 워퍼시트라든지 그런 발송용 문서에도 쓰고 있고요. 뭐 일하다 보면 한 번씩 필요한 이제 중간 보고서, 출장 보고서 같은 거 쓰고 쓰다 보면 상당히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꼭 그 택을 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하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저도 필요하면은 그 뭐 손에 잡히는 게 뭐 그 당시 좀 시간 여유가 있다 하면 택을 쓰고, 시간 여유가 아주 없다 하면 아래 한글 띄우고, 이것도 저거 없다 하면 그냥 손으로 적어서 팩스 보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썼던 문서들을 몇 가지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환경이 조금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좀 그려놨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제 폰트 크기를 일부러 좀 보시기 쉽도록 크게 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실을 사겠다라고 저희들 거래업체에 보내는 문서들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이런 식으로 뭐 간단하게 작성한 문서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금 더 뭐 영어가 있습니다만은 뭐 간단히 작성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환경 자체가 제가 모니터 하나 써버릴 때 다 두 개 쓰려고 하니까 조금 정신이 없네요, 저도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외부로 보내는 뭐 워퍼시트를 보낸다든지 할 때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기본적인 용도, 죄송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용도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한글도 있고 영어도 있고, 저거는 저거를 받는, 여기 회사 이름을 지었습니다만은 요 회사에서 그 한국인 분 한 분을 고용하셔가지고 아예 대륙에 있으시더라고요. 한국하고 거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영어로 대충 썼습니다만은 제가 영어를 써놓으면 거의 그 유치원 원화 수준 이하로 영어를 쓰기 때문에 그쪽에서 알아보시면 못하실까 싶어서 한글로 각주를 더 달았습니다. 그냥 한글로 이런 설명을 더 달았는데,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 이렇게 왜 하필이면은 뭐 다른 툴도 많고 그쪽에 한국 사람도 있다고 하면은 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아래 한글로 보낼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태그로 만들어서 보냈냐 하면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PDF로 보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중국이었는데요. 중국을 딱 한글로 해서 메일을 보냈을 때 그쪽이 꼭 한글을 읽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생길 수 있고요. 아래 한글로 해서 파일을 보냈을 때 또 그걸 갖다가 아래 한글 파일을 읽을 수 있느냐, PDF 파일을 보낸다 하더라도 한글 폰트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폰트까지 다 인베딩 시켜서 보내버리면 저쪽은 어찌됐든 제가 보낸 문서를 그냥 그대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팩스를 보내고 싶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 팩스를 보내면 사실 글자가 조금씩 좀 읽어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태그를 쓰기도 했었고요. 또 다른 장점은 태그 써서 보내게 되면은 아무래도 영문 문서가 아래 한글로 쳐서 PDF로 출력시켜서 보내는 것보다 조금 예뻐 보입니다. 문서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라든지 이런 거 쓰는 것보다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는 느끼겠지만 최소한 아래 한글로 쳐는 것보다 예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글 문서도 가끔씩 태그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인가 하니 어떻게 보면 좀 궁색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요. 뭐 이런 식으로 뭐 한국염색기술연구소 같이 뭐 시각 그쪽에다가 파일럿 샘플링 작업을 부탁드리겠다라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문서의 결과를 보시면은 잘 보시죠. 이렇게 한 페이지가 밑에 좀 남습니다. 한 페이지 좀 남는데 팩스를 자주 보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능하면 글자는 크면 클수록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뭐 조금 글자 읽어준다든지 저쪽 팩스 사정에 있는 것 때문에 글자 깰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작성을 해서 여기에 보시면 글자 포인트가 제가 10.5포인트로 되어 있을 겁니다. 요거를 그냥 한 12포인트 정도 살짝 바꿔서 컴파일이 좀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됐네요. 보시면 좀 전과시 다르게 거의 한 페이지 꽉 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라 표현 좋을까요? 조금 아래 한글을 가지고 물론 이렇게 쭉 끌어가지고 10포인트 갖다 Alt에 눌러서 12포인트 바꿔도 되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다 보면은 뭐 이런 데는 글자 꼴들을 만약에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여기가 아마 지금 풋노트 사이즈를 놨을 겁니다. 여기가 아마 스몰 사이즈인가 조금 타이트인가? 또 뭐 조금 작은 사이즈를 놨는데요. 아래 한글로 쭉 끌어서 바꾸면은 몽땅 다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조금 애매해집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본문 글씨 크기를 좀 10.5포인트, 10포인트로 바꾼 대로 따라 들어가게 놓고 여기도 태그에 있는 명령을 가지고 글자 크기를 지정해 놓으면은 이 본문 크기에 따라서 폰트를 갖다가 조금씩 바꿔준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것들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 균형 있는 문서가 틀어지지 않거든요. 물론 뭐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는 요새 뭐 CI가 있지 않느냐, 이게 뭐 레터 사이즈가 뭐 정확하게 맞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물론 그런 요소 있습니다만은 일단 팩스로 들어왔을 때 상대편이 갖다가 읽을 수 있어야 되니까요. CI 요소 생각해가지고 요거 깨 같은 것이 그냥 그대로 보내면 상대편의 팩스를 받아봤자 못 읽습니다. 뭔 소리인지. 그래서 전 이런 용도로 일반적인 업무를 할 때 사용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PDF를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문 문서를 만들 때 뭐 RML보다는 예쁘다. PDF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뭐 태그 썼다는 말씀드리지만 사실 PDF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래 한글도 요새 좋아져가지고 RM 2007 같은 경우는 PDF가 바로 뽑아낼 수 있죠. 뭐 물론 그거는 이제 외부 엔진 하나 갖다 놓고는 마치 자기들이 개발한 것처럼 이름만 바꾼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은 그다음에 오픈 오피스라든지 스타트 스위트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면은 그냥 본문 자체에 그냥 PDF로 보내버립니다. 사실 그런 툴들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 손에 익숙한 건 아래 한글하고 그나마 레이텍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픈 오피스는 사용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러니까 제 입맛에 안 맞다 보니까 좀 오히려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주로 써서 이렇게 써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다 보면 태그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에는 뭐 일반 기업체에서 일하는데 사실 제한 없습니다. 작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시간과 들어가는 노력 대비 나오는 아웃풋이 얼마나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이냐 해가지고 선택만 하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작년도에 진행했을 때 중소기업체 기술혁신 개발사업 결과 보고서가 50페이지 정도쯤 되는 이제 책이 아니죠. 50페이지라고 아까 말씀드려보면요. 책이 안 되는 정도 양의 게 있었는데요.
그 소스를 일부를 보면서 좀 다른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요게 잠깐 글자가 오히려 뒤에까지 보이십니까? 오히려 글꼴이 커서 이제 좀 적게 보여서 내용이 적게 보여서 그러는데요. 요게 이제 공주대학교에서 먼저 번에 가을에 워크숍 했을 때 보여드렸던 문서 같은 문서입니다. 근데 사실 요 위에 부분은 그냥 뭐 정리 부분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요. 자, 밑에서부터 명령들을 대충 세보겠습니다. begin, 아까 말씀드린 프론트 매터, make 타이틀이야 타이틀 만들자. 그냥 요약서 있으니까 abstract 앞뒤로 한번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table of contents, list of figures, list of tables. 그 다음부터 이제 봅시다. chapter, section, subsection. 그 다음은 계속 그립니다, 그냥. 그 다음 아이템화에서 한 개 나오네요. 그 다음 또 계속 그립니다. 물론 이렇게 뭐 수학이라든지 수식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뭐 표라든지 뭐 이런 표라든지 어떤 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쓰이는 것처럼 생각이 되시겠지만은 실제로 요 위에 부분들, 정의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서 보면은 밑에서는 사용되는 명령은 진짜 10개? 많이 해봤자 20개만 외우면 됩니다. 여기다 보시면 아이템화이지 아이템. 그 다음부터 계속 나왔던 거 반복이죠. 섹션, 서브섹션, 서브섹션. 계속 반복이죠. 여기쯤 가면 아마 테이블이 하나 나올 것 같은데요. 아, 여기 있네요. 테이블 하나 있고 나머지도 또 그냥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챕터, 섹션, 서브섹션, 서브섹션, 패러그래프 필요하다면은 테이블 명령 몇 개, 그 다음에 피규어 명령 몇 개만 외우면 사실 본문 작성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뭐 수학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퀘이션에 있는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쪽 안 쓰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요 정도 아는 명령어만 가지고 문서를 작성해도 실제로 만들어진 문서는 어디 갔냐 이거죠.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저하고 왔다 갔다 헷갈려가지고 제 표지 포함 한 47페이지짜리입니다. 뭐 있을 건 다 있죠. 그래도 차례, 그림 차례, 표 차례, 그 다음에 서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테이블까지 있을 건 다 있는 문서가 그냥 만들어집니다. 그냥 뭐 뒤쪽에 보시면 이제 뭐 그림도 몇 개 있거든요. 그림이라기보다는 시험 성적서 복사해서 나온 거에 가깝습니다만은, 스캔 떠서 나온 거에 가깝습니다만은.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개 안 되는 명령을 가지고도 실제로 이 정도 문서들을 만드는 데는 그렇게 큰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사실 높다는 건 맞습니다만 그렇게 높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사실 들기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물론 전부 다 초보자는 아니시고 굉장히 고급 사용자분들 많으시다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 초보자분이시라면은 좀 전 문서에서 한번 봐줬으면 하는 부분은 선한 부분들, 제일 앞쪽에 프레임을 제외하면 실제 사용하는 명령은 몇 개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한계를 인식하지 않는 공부하니 태그는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 언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프로그래밍 언어적인 요소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쓰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쉽게 쓰자. 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나는 편집자가 아니야. 나는 어떤 좋은 내용의 문서를 만들려고 할 뿐이지 내가 이 문서의 모양에 목숨 걸 필요는 없어요 생각하고 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쉽고 빠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굉장히 유용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선언 문헌을 어떻게 하냐 제외하자고 말씀드렸는데요. 복사했으면 됩니다. 잘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은 유제들이 많고요. 특히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대학교들에서 보면은 학위 논문에 클래스들을 만들어 오신 분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걸 갖다 놓고 내용만 채워 넣어도 충분한 요소들을 나오도록 만들어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학위 논문을 스타일을 갖다 놓으면은 그 순간 벌써 선언문은 다 들어간 셈이거든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실제 사용 계절이 몇 개 안 된다는 겁니다. 명령은 10개, 많아봤자 20개, 15개 내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들이 그림이라는 표들인데요. 그림이나 표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림이나 표를 잘 넣어둔 예제 몇 개를 싹 들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 예제를 갖다가 여기다 파일 하나 다리를 저장시켜 넣으시고
필요할 때 그거 카피 페이스트를 집어넣고 거기다 내가 필요한 것만 딱 고쳐 넣어서 하시는 쪽으로 하시면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뭐 비긴 피겨 어쩌고저쩌고 해서 외우실 필요가 없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쓰면 굉장히 쉽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아래 한글이라든지 뭐 워드프레스를 비교해보자면은 뭐 아래 한글이 굉장히 누구나 다 쓴다고 생각하시지만 거기에 맹점이 하나 있는 게 버전의 의존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사실 아래 한글 3.0 이후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지만은 3.0, 3.1, 97, 2000 워디안, 2002, 2007 이별이 조금씩 틀립니다. 특히 그 각 버전에만 있는 기능들을 쓰는 경우에는 상당히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방금 전 보고서 같은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에 한국선교개발연구원이라는 것과 같이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쪽은 2002를 쓰시고 저희는 2007을 쓰거든요. 문서를 주고받지는 못합니다. 사실상. 저희 쪽에서 뭔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 그쪽에서 깨지고 깨진다는 표현이 저희가 있는 거 뭔가 의도가 틀리게 나오고 그쪽에서 작성 2001 저희가 가지고 뭔가 의도가 틀리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건 틀어주면 어떻게 고칠 방법이 없지만 레이텍으로 작업을 해놓으면은 그냥 고칠 필요 없어요. 그냥 퀄리티는 해지요. 그렇지만은 문제가 뭔가하니 가장 큰 단점은 어떻게 보면 혼자 작업해야 됩니다. 주변에 레이텍을 쓰시는 분이 없으시다면 또는 상대편에 카운터파트 되신 분이 못 쓰신다면 저 혼자 해야 됩니다. 모든 게 제게 돼버리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단점이고 좀 그런데요.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오늘 서울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대구 근교에 있는 이제 모 대학의 학교 앞에 있는 복사집에 레이텍으로 만든 문서들을 가져가서 이거로 책 20권 만들어서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 RMD 파일을 안 가져왔다고. 그래서 이거 다 됐지 않느냐 그냥 뭐 복사하면 됩니다라고 해도 싫어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특히 바깥쪽에다가 여기 자르세요 이렇게 표시해서 드린 경우는 더더욱 싫어합니다. 알아서 대충 자를 텐데 괜히 이런 거 해가지고 잘못 자르면 우리 안 되게 된다고. 그래서 몇 번 당한 다음부터는 가능하면은 이렇게 바깥쪽에 어디 자르세요 표시도 안 하고요. A4에 들어가서 딱 맞춰가지고 뭐 가져다 드리고 제발 출력하실 때 특히 PDF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있죠. 어디냐 파일에서 이제 출력 누르면은 여기 보면 퍼센트가 있을 겁니다. 이거 인쇄 가능한 축소 이런 것들 가능하면은 이런 거 하지 말고 출력해 주시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먼저 심하게 당했던 게 저는 A4로 가져갔는데 그쪽에서 인쇄 가능 명령에 맞추기인가로 해서 출력하시다 보니까 여기 확대 축소율이 97점 몇 프로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프린터 출력하면 굉장히 예뻤는데 그 꼴들이 97점 몇 프로 가면서 몽땅 뭐라 그럴까요? 차라리 정수배로 줄었으면 나을 텐데 애매한 일이 되면서 안 예뻐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항상 복사집에 갈 때 잘 부탁드립니다. 제발 요대로만 출력해 주세요. 내지는 제가 출력해가 난 다음에 요거 그냥 복사해서 써주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고서로 만든 예제를 방금 한번 보여드렸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쓸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특히 표에서 굉장히 질문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런 표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만들까요? 내지는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신데요. 요거 아마 요 소스하고 PDF 파일을 갖다 제가 올려놓을 것 같은데요. 엑셀 투 탭이라든지 캐릭터 레이텍이라든지 메센 테이블이라든지 하여튼간에 찾아보시면 굉장히 유용한 도구들이 많습니다. 간단히 예제를 들어보면 엑셀 투 탭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미리 작성해놓은 이제 간단한 표인데요. 이런 식으로 표가 있을 때, 뭐 사실 요런 표를 일단 예제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블락 잡아서
컨버트를 시켜주면은 이렇게 좀 나옵니다. 요거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로 본문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집어넣은 예를 보여드리자면은 여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게 그건데요. 한번 요런 여기에서 요것다 그대로 복사해서 집어넣으시고 컴파일 하시면은, 물론 컴파일 한 거는 일단 제가 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없다고 하시니까요. 이렇게 예쁘게 표를 만들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캘크 투 레이텍이라고 하는 툴도 있는데요. 어디 있냐? 요거는요. 어디야? 요거는 그 오픈 오피스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공짜로 풀어주는 스타소트를 쓰고 있는데요. 요 같은 경우도 설치를 해 놓으시고 이렇게 표를 만드신 다음에 쭉 잡아 놓으시고 도구 매크로 도구로 매크로 실행 내 매크로에 캘크 투 레이텍 메인이라고 있습니다. 메인 놓고 실행을 눌러주시면은 테이블마다 테이블까지 같이 넣을까요? 태블러만 넣을까요? 라벨은 뭐로 할까요? 캡션은 뭐로 할까요? 위에 놓을까요? 아래에 놓을까요? 뭐 수직으로 봤을 때 뭐 어디로 놓을까요? 까지 열심히 설명이 나옵니다. 컨버트만 눌러주시면은 나오죠. 요 그냥 카피해서 방금 전처럼 집어넣으시면 끝납니다. 그 에디터가 뭡니까? 예? 그 에디터가? 요 에디터가 지금 저는 말씀드린 스타 스위트고요. 요거는 지금 받으실 수 있는 곳은 오픈 오피스에서 이거 붙여 쓰일 수가 있고요. 예, 아니면은 구글에서 보시면 요새 공짜로 뿌립니다. 구글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구글에서 보면 공짜 프로그램들 제공해주지 않습니까? 요렇게 써 쓰시면은 굉장히 쉽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제를 다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이게 저쪽 캘크 투 레이텍의 홈페이지인데요.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표들도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복잡한 표가 아니면 이 정도로도 충분하게 어느 정도 작업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예제를 보셨을 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걸 한번 보여드렸다가 제가 어디에 썼지요? 요거를 제가 공주에서 한번 보여드렸다가 뭐랄까 사도 내지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쪽으로 상당히 꾸준한 구조를 많이 들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약서가 요거 한 줄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요게 지금 그림입니다. 약간 문서만 보셨으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티럼시 요약서 이렇게 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소스는 보시면은 딱 한 줄밖에 없거든요, 사실. Include Graphics Abstract. 이건 어떻게 된 건고 하니, 실제 얘의 정체는 아래 한글로 만든 표입니다. 아래 한글로 만든 표인데 요거를 요새 PDF 인쇄가 상당히 잘 되어 있으니까요. PDF로 뽑아낸 다음에 요 PDF를 갖다 PDF 크롭을 이용해서 크기를 줄이고 보시면은
딱 요거밖에 없죠. 바깥쪽 구멍만 없죠. 이렇게 만든 그림으로 집어 넣은 겁니다. 이렇게 있는 거는 뭐 사실 표 그림은 되는데 그 당시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었거든요. 보고 쓰는 시간이 며칠 없다 보니까 한 페이지 꽉 찬 표를 갖다가 맞춰 그리기 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해놓고 나서 보니까 나름대로 괜찮은 것이 나름대로 괜찮은 것이 그대로 들어가고요. 거기서 글자가 돼 있으니까 그대로 카피 페이스트 되고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볼 수도 있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를 갖다가 꼭 표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테이블에서 어렵게 그릴 것 같으면은 어렵게 그리지 말고 차라리 그림을 그려서 넣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보자면요. 요게 그 12월 달에 그 KTUG 게시판에 어떤 분이 올리셨던 글입니다. 나는 이런 표를 꼭 그려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올리셨는데요. 그 당시 저는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거 방금 전에 보셨던 그 캘크토 라텍이나 그런 엑셀 툴 태블릿 같은 걸 써라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실제로 꼭 그렇게 하실 것도 아니고 요 표를 그러니까 요걸 갖다 그대로 프린트를 하신 다음에 PDF로 프린트를 하신 다음에 PDF로 프린트 하신 다음에 PDF 크랍으로 잘라내면은 좌우 하나도 안 붙고 요만한 크기만 딱 떨어집니다. 그럼 요걸 갖다가 방금 전처럼 이렇게 피규어를 집어넣으시고 보시면은 딱 한 줄이죠. 여기 앱스트랙트 안에 다른 의미 되게 되겠죠. 딱 한 줄만 집어넣으시면은 그거로 표 끝입니다. 다시 말하면 태블릿 명령 어렵게 공부하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쓰는 게 그냥 과연 옳은 방법이냐라고 하시면 뭐 제가 드릴 말씀 없습니다만 저처럼 이제 시간 바쁠 때에는 태블릿 가지고 머리 싸매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이게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 다음에 그림 넣기가 또 굉장히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그림도 어떻게 보면은 쉽습니다. 그림을 잘 넣는 기본 예제를 몇 개를 확보하시고요. 가능하다면 그림 파일은 EPS가 아닌 PDF로 만드시는 게 제일 쉽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래픽X, 인클루드 그래픽스 명령 두 개만 딱 외우면 더 이상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상. 방금 전에 보시다시피 그림을 집어넣었는데요. 요게 사용된 명령 사실 요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픽X, 인클루드 그래픽스, 앱스트랙트. 사실 요거 두 줄로 사실 다 끝난 거거든요. 더 이상 들어갈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게 복잡해지려고 하기 시작하면 물론 복잡해집니다. 방금 전처럼 이게 말씀드린 요거 두 줄로 사실 끝났다고 했죠. 여기 조금 더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피규어를 앞뒤에 막아주고 캡션도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이제 복잡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PDF 레이텍으로 컴파일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레이텍으로 컴파일한 다음에 디바이 PDFMX에 쓸 것이냐를 고민하기 시작하게 되고 여기서 더 고민하면 이제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주원님 소스에서 백경으로 기억하는데요. GTEC으로 컴파일할 것이냐까지 고민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GTEC 컴파일 때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은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예제를 확보하라는 것이 저는 게시판 돌아다니다가 뭔가 써볼 만한 소스가 있다 싶으면 일단 복사해 놓습니다. 일단 복사한 다음에 제가 항상 기본적으로 써놓는 헤더가 있거든요. 프레임블이 있거든요. 거기다 일단 집어넣어 둡니다. 집어넣어 두고 필요 없으면 그냥 이만큼 나가버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항상 좋은 소스만 있다 싶으면 일단 챙겨 놓으시면은 언젠간 써먹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항상 나오는 게시판 질문들 단계 문구안이 꼭 보면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렵게 뭔가 표를 그리려고, 어렵게 그림을 넣으려고, 꼭 한 페이지에 그림을 4개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레이아웃을 잡아서 넣으려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표준적이 아니라 생각하면 고민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 페이지 하나에다 그림 4장 넣으려고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느냐 하는 생각이 한번 들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그런 관련 전공자 아니기 때문에 그 표의 중요성, 그 그림의 중요성을 제가 몰라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고민할 시간이 있으시면 차라리 내용 더 쓰시는데 집중하시라는 생각이 한번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진 대로 쓰자. 두 가지 명령만 잘 배워도 더 이상 고민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레이텍에 보면 이제 프로그램 언어의 특성이기 때문에 어렵게 쓰려면 굉장히 어렵게 갑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쉽게 쓰려고 하시고 좋은 예제를 미리미리 확보해 두시면은 굉장히 쉽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색을 잘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 이미 예전에 고민했을 거고요. 그거는 게시판이나 위키를 찾아보면 충분히 나옵니다. 근데 찾아봐도 없더라 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검색을 잘못했을 경우. 두 번째, 고민하지 않은 댓글 가지고 괜히 고민하는 경우 두 가지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 검색을 잘 하시면 좋고, 또한 질문도 잘 하시면 좋습니다. 이왕에 질문 올려면요. 이왕 하면은 답변을 다를 사람들은 사실 몇 명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사실 시간들이 부족하신 분들이니까요. 가능하면 딱 보고 쉽게 답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건 줘야지 쉽게 답변이 나거든요. 답변하는 사람이 답변하기 쉽도록 질문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답변 받기 쉬운 사람이 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틀리더라도 자기도 답변을 몇 개 좀 다 하나 보고 그러면은 그 아이디들을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그래도 몇 번 답변 달았는데 뭐 모르는 게 있는가 보구나 싶어서 한 번 더 답변을 달아주시게 되고 그 답변이 조금 더 성의하게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답변 받기 쉬운 사람들이 보시고요. 그 방법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얼굴,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나오셔서 얼굴을 마주치시는 방법. 두 번째, 한두 번 틀린 답변을 답변 달아주시는 방법. 두 가지가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제 환경에서 말씀드렸고요. 혹시라도 뭐 궁금하신 분 있으실까봐 없으실 거 생각됩니다만은 요거는 비머로 만들었고요. 프랑크푸르트 테마를 사용했고 사용한 글꼴은 나눔 고딕하고 미리아르프로 사용했고 태게인스는 지텍으로 올렸습니다.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시거나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 잠시만요. 제가 지금 시간이 자꾸 지금 시간 부족하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요거 하나만 좀 말씀을 더 드릴게요. 아까 어느 분께서 식당에서 말씀하시다가 플로우 차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스위트에 있는 아마 이게 드론간 프로그램일 겁니다. 드론간 프로그램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려서 요 밑에 보면 뭐 템플릿들이 있습니다.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냥 그리셔서 PDF로 넣어서 뽑아내신 다음에 그냥 그대로 쓰시게 되면은 이 파일이 너무 큽니다. 좋습니다. 이거네요. 요건 아까 제가 손을 봐서 그러는데요. 이게 그냥 뽑아내면 A4지 한 장 꽉 찬 크기에 여기 있네요. 여기 A4지 한 장에 요거 하나만 덩그러니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PDF 크랍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PDF 크랍, 조금 전에 같은 경우 제가 test.pdf라는 파일을 뽑아냈는데요. test.pdf라고 해주면은 crab/test.pdf라는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그거가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이것만 딱 딸랑 들어가 있는 그림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다가 테스트라고 이렇게 그림 한 줄만 넣겠다라고 해주시면 그거로 끝납니다. 물론 요 갖다가 뭐 플로우 차트를 그려주는 뭐 라켓 패키지도 있다 들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어렵게 그려줄 수 있지만은 시간 부족하고 어려우시다면 그거 공부하시는 시간에 이런 편법을 써서 되게 쉽게 할 수도 있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드린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일은 아닙니다. 가능하면은 뭐 명령을 공부해서 쓰시면 좋겠지만은 시간이 쫓긴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거 공부해서 해서 하는 게 어려워서 차라리 워드나 RM을 간다고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뭐 질문 있으시면은 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